네,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그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소재지가 드러나게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지만이 이미 다친 분들이 더 안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좋은 제도라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생긴 거죠. 그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 쉼터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피해자 쉼터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쉼터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고유명사로 쉼터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가정폭력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여성, 자녀분들이 폭력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피난처를 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전화가 97년도, 8년도 그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되기 전에 87년도에 쉼터를 처음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쉼터 안에서는 이제 무료 숙식부터 의료 법률, 그리고 교육 직업 훈련, 그 아이들 이제 자녀분들 뭐 학업 보육까지 다방면에서 이제 지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자녀들의 치유와 자립에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벌써 이제 2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 긴급 재난지원금 1차 지급됐던 그 이의 신청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당했었던 불안이라든지 또는 불편 사례들을 몇 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의 신청 자체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여성가족부 행안부에 이제 질의도 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이제 저희가 민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세부 지침이나 절차가 전혀 주민센터까지 내려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양식에도 가정폭력을 체크할 수 있는 란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렇게 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일단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피신해서 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 주소지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협의하는데 오랜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이 신청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 기간이라는 게 2주에서 3주까지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상당 기간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했고 이미 이제 말씀드린 노출 사례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제 최소 2건인데요. 그리고 이분들의 신변 정보들이 그 과정에서 어디서 신청했고 누가 했고가 이 가해자한테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분도 있었고 그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행안부가 사실은 조금 발빠르게 이 상황을 알았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좀 전국에다가 이런 사례에 대한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처리될 수 있게끔 지침이 좀 빨리 내려갔더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사례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너무 늦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이 속도,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만 사실은 급했었던 것이지 그 과정에서 그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분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의 속도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자의 정보가 다 노출되게 하거나 해서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가 있는데, 그죠? 이게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가지 이제 보완이 필요한데요. 열람 제한 그 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열람 제한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주민등록 시행 규칙에 의하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까지 보호시설에서 하는 거는 입소 확인서만으로도 열람 제한을 하는데 실제로 상담소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 의료 그 상해 진단서나 의료인의 소견이나 경찰에 신고했던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열람 제한 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 가포 뭐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신고율이. 거기다가 병원도 상당히 가해자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동행까지 해서 병원 진료도 수월치가 않고 거기다 상해 진단서를 받는다라는 거는 더더군다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겨우겨우 어떻게 탈출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열람 제한이 안 돼서 이분들이 갈 수가 있는 곳은 없죠. 그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쉼터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정보가 노출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네, 정보 노출 사례도 있습니다. 보시면 저게 이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바꾸면서 관계부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정말 이상한 게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추가적인 증거 서류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대 노인,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왜 노인들은 추가적인 증거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정 폭력이나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상담 사실 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들을 저렇게 구비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별로 행하는 것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이게 정합성이 없다라고 하면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상담 사실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왜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 사실 확인서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 온갖 것들을 다 내라. 이 시행규칙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되고 이 협의된 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부처 의견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한윤정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그 재난지원금 문제랄까 주민등록 시행규칙 문제 다 제가 그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다 자세히 살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 시정하도록 하고 또 경찰청 협조를 통해서 그런 피해자가 또 추가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